네, 우리 영신여고 2학년 학생들 예비 고3이죠. 자, 23학년도 우리 이제 방학이 시작돼서요. 곧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영신여고 2학년 친구들은 저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금 높으신 분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은 나중에 여기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고 도움되실 만한 짤막짤막한 영상들도 좀 있으니까 엑셀 배치표 보는 방법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보시되 뭐 좋아요 구독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걸로 댓글로 질문 같은 거나 하시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친구들 제가 오늘 촬영하는 게 지금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333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이 11월 17일이잖아요, 내년. 그래서 이제 331일 맞나? 333일이 딱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준비했고요. 오늘은 제가 수능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둬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수시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하고 일단은 정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할까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생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그 고생할 양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타입의 삶을 살고 싶냐 이거죠.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타입의 삶을 살고 싶어요? 당연히 A타입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남은 333일을 좀 고생을 좀 하고 우리 남은 기간을 좀 편안한 노후와 많은 기회, 편한 기회와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지금 청춘을 신나게 즐기고 늙어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학교 가니까 어떤 애가요, 선생님 B타입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들아 몇 수 하려고 그러니? 네? 재수, 삼수, 사수, 장수를 넘어서 몇 수까지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A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좀 고생하고 우리 남은 330일 동안 333일 동안 좀 고생하고 좀 힘들고 그리고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왜냐면 저희 학원의 재수생들 밥 먹을 때 이렇게 밥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까지 밥을 먹나 뭐 저렇게까지 하고서 난리야 이렇게 이렇게 유난을 떨고 난리야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이 언니들은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언니들도 뭐 밥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수다 떨면서 그냥 밥 먹고 싶겠지. 하지만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좀 참고 견디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발 수업 시간에 이러고 계시지 말고요. 이러다간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네? 아시겠어요? 이게 딱 아시잖아요. 네? 학교 수업 시간에 주무시면 깜짝 놀라 주무시지 마세요. 제발. 자, 자, 그래서 정리정돈 하면요. 일단 오늘 얘기는요. 수시 정시를 같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는 같이 가는 거다. 내신을 통해서 개념 공부하는 거다. 이게 있어야 수능 정시에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정시 공부, 정시로도 대학을 갈 수 있지만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게 수시에서는 어마무시한 효과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세요. 너희 학교 선생님이 영신여고에서는 몇 등급 하면 어느 정도 대학 가는지 제일 잘하셔.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세요. 자꾸.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숙제를 6개를 드리고 갈 겁니다. 기출 애내독과 개념 정리. 요건 정시를 위한 숙제예요. 그 다음에 수시와 입시를 위해서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전형 결정하기, 학생부 메모하기, 하루에 12시간 공부하기. 이 6개의 숙제를 드릴 텐데 12시간 공부하라 그러면 친구들이 굉장히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니 12시간은 잘 수는 있어도 어떻게 공부하네? 12시간 학습은 학교 수업시간 포함입니다. 수업시간. 그
근데 친구들이 이 수업 시간 포함하면 하지 또 그러더라고요. 택도 없어요. 11시간 12시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학원 수업 듣는 것도 포함시켜 드리고 너희들 인강 들은 것도 포함시켜 드리고 여러분들 독서한 것도 포함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2시간 채워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자투리 시간까지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언니들처럼 밥 먹고서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쓰거든요. 네, 좀만 봐주세요. 네. 자, 그래서 그 언니들처럼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하셔야 12시간 나온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 2학년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 제가 여기다 정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요 PPT 자료랑 여러분들 보실 만한 자료를 학교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요 PPT 자료랑 여러분들 배치표 자료 그런 것들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일단 학령 인구가 44만 7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인데 지금 2년제와 4년제를 더하면 49만 명을 뽑는단 말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학령 인구가 올해보다 4,800명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49만 명밖에 49만 명의 대학생을 선발하는데 여러분들은 44만 7천밖에 없거든. 자, 이걸 전국이 다 알아요. 전국의 2학년들이 다 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모두 다 대학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려치셔도 그다음에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하셔도 그리고 지금 내신 완전히 포기하셔도 우린 대학생이 다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는 어떤가요? 가 보실래요? 멀미가 좀 심할 텐데. 자, 여러분들 이 생각을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하고 있어요. 아유 뭐 대학은 가 어떻게든 갈 거야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안일한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공부를 안 해. 한자도 안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대세니까 너희도 빨리 때려치란 얘기니? 너희도 빨리 공부 접고 그냥 편하게 쉬고 있다가 아무 대학이나 그냥 원선에서 가라 그 얘기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좀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더 큰 걸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 안일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린 활용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참고로 설명드릴 건 요게 다예요. 일단 올해 이슈 6가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입시 제도와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를 했는데 솔직히 당장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아무 영향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앞으로 강화돼야 될 것들을 예상하는 거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진로교육도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세특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졌고요. 면접과 정시 의미가 있는데 정시도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흐름이고 이건 대세예요. 자, 이 대세는 따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조건 지원한다. 나는 일단은 6장 중에 한 2장 정도는 학생부 종합전형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학생기록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전국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고 혹시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학교에 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한 거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방학 때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세특 관리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일단 정시 공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흐름이야 얘들아. 흐름을 역행하지 마세요. 학종 쓰셔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쓰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참고하시고요. 수능이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원점수들이 많이 떨어졌죠. 원점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나만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들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표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다들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히 여학생들 내년 요맘때쯤 수능을 보셔야 될 거거든요. 수능 보시고 나서 1교시 보고 나서 펑펑 우실 거예요. 어마 진짜 뭐 뭔 문제인지 뭐 막 짜증이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자 하고 수학 문제를 딱 푸는데 또 펑펑 울게 되실 거예요. 뭐 미치겠네. 하나도 못 풀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국이 다 똑같아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한테 힘들었으면 전국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멘탈 깨트리지 말라고요. 아, 야, 딴 애들 어려웠겠다. 나도 이렇게 어려웠으니 딴 애들도 장난 아니겠다. 그냥 같이 동반하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빨간색 과목들은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빨간색 과목들이 어렵다라는 건 일단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개 틀려도 1등급 아주 어려운 수능이었다는 얘기예요. 뭐 149점까지 나왔으면 이건 8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한 7, 8개를 틀려도 1등급? 굉장히 어려웠던, 쉽지 않았었던 수능이다. 근데 이 수능이 킬러 문제로 이렇게 어려웠던 것보다도 좀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준 킬러들이 좀 많았대요. 준 킬러들이 많았어 갖고 시간을 많이 끌게 만들었다는 거야. 수학 문제도 뭐 한 15문제 풀고 났더니 40분밖에 안 남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풀리긴 풀려. 근데 시간 내에 맞추기가 너무 쉽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야. 우리 내년 3월 달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요. 모의고사는 그 수능에 대한 실전 훈련이에요. 실전이 실전. 그래갖고 진짜 실탄 가지고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변별력도 충분했고 동점자가 좀 많은 거는 좀 잘못 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도 문항을 좀 공략했으면 좋겠다. 자, 고난도 문항이란 낯선 문제를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본 문제들을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방학 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어마무시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진짜 많이 틀리건 맞건 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 푸는 방법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까지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과목들은 원래 몇 년 동안 배신하지 않는 과목 50점이 1컷이고 막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정법과 경제가 50점이 1컷이었어요. 한 번 배신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올해 수능이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오늘 수능을 자세히 분석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엔 이렇게 안 나올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시간에 대한 훈련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낯선 문제를 좀 제거해야 된다는 거 하나, 아시겠죠? 그리고 준 킬러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준 킬러 문제에 대한 것들에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훈련, 고난도, 그러니까 낯선 문제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준 킬러들 연습. 이 세 가지. 예, 이거 탐구 선택하실 때 여기에 있는 노란 박스에 있는 한 과목 정도는 꼭, 야,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뭐하니? 이렇게 해야지. 요 세 과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탐구 선택에 꼭 있으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다 라는 거 설명드리고, 조정 점수를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원래 이렇게 하면은 공통 과목에서 선택 과목을 하는 아이들의 점수를 쫙 끌어와갖고 한번 조정을 거치는데, 여러분들 지금 선택 과목 뭐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어요. 뭘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뭐 표준 점수, 평균 이런 거 하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뭘 선택하면 유리할지, 뭘 선택하면 조금 더 불리할지 그런 거 따지는 시간에 그냥 영어 단어 외우시는 게 나아요. 2번밖에 너희가 할 게 없어. 그래서 뭐든지 잘 나오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거 선택하시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통을 18점 받는 게 미적을 16점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아시겠나요? 근데 아니 근데 왜 뭘 선택하는지를 계속 따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친구와 기둥 세우는 친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다 맞는 친구는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미적이 조금 더 점수가 높아요. 미적이 확통보다는. 응? 여기 보시면 미적이랑 기하가 확통보다 표준 점수 만점이 좀 높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자기가 선택한 과목,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게 진짜 좋은 도움이 되는 거야.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번 방학 때 뭐 해야 되는지 알겠지? 우리 공통 과목 마무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제일 그러니까 만점 받는 아이하고 기둥 세우는 친구들은 미적분 가서 기둥 세우면은 조금 더 등급이 올라가긴 해요. 네. 그래서 좀 문제인데 아무튼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공통 과목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거를 흐름을 다 봐도요. 이렇게 공통 과목이 좀 어려울 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공통 과목이 조금 쉬워지면은 격차가 좀 줄어들거든. 요게 이제 노란색이 1등급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분위기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 공통 과목이 어려지니까 격차가 좀 줄어들고 공통 과목이 조금 쉬워지니까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막 그래서 역시 이번엔 또 공통 과목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을 디립다 어렵게 하니까 또 비슷한 분위기가 돼버리잖아요. 이럴 줄 몰랐지. 그래서 아무튼 공통 과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이번 방학 때 공통 과목들 철저히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선택 과목은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작은 좀 멘탈이 더 중요하고 언매는 역시 이런 거에 대한 학습 양이 많아지면 그리고 답이 똑똑 떨어져서 이과 친구들이 조금 더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되 공통 과목 잘 보세요. 공통 과목 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세요. 실제로 공통 과목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게 똑같은 만점 90점짜리를 표준 점수로 환산해 보니까 공통 과목 잘 본 아이가 이제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아요. 아시겠어요? 이번엔 심지어는요. 이게 공통 과목이 거의 뭐 공통 과목은 만점인데 이게 뭐 한 4, 5점밖에 못 받은 친구들도 표준 점수가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역시 방학 때는 공통 과목이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공통 과목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내년 3월달 모의고사 준비하시되 내년 3월 모의고사 범위가 다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나 수학이 다 공통이니까 저는 3월 모의고사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근데 모의고사 준비하려면 친구들이 모의고사는 평소 실력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평소 실력도 없는 주제에 그런 얘기 네, 제발. 그래서 요거 대비하시는데 최소 3개년 이상 풉시다. 나는 너희들 5개년어치 풀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난 5개년치를 다 풀어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방학 때 공통을 조금 더 드립다 파본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자, 제가 수능을 얘기하면서 등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등수. 정시는 등수로 가는 거거든요. 즉 정시는 점수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점수가 뭐 좋네 안 좋네 그러면서 점수로 가는 게 아니고 등수로 가는 거예요. 정시는 전국 몇 등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등수를 따지는 게 바로 저희 걸로 보는 게 바로 상위 누적이라는 거거든요. 자, 문과 건데 올해 서울대가 나고는 360명 뽑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야? 전국에서 360등 하면 서울대 가는구나 문과. 그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연고대 전국에서 합쳐 누적으로 1787등 하면 올해가 이제 문과가 21만 정도 되거든요. 1787등 하면은 대충 연고대 가는구나 전국에서. 인서울에 하려면 인서울에 괜찮은 데까지 좀 가려면 일단은 뭐 한 전국에서 한 10,000등 정도 하면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야 이게 10,000등이 장난이 아니네. 쉽지가 않은데 왜? 10,000등이 그렇게 만만한 등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곱하기 이 정도를 해서 봐요. 그러니까 인서울에 하려면 한 40,000등 정도 안에 들면 문과 40,000등 안에 들면 웬만하면 간다. 왜냐면 수시로도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고 그리고 정시도 가나다군이 있는 거고 중복 합격이 그래서 대충 여기다 곱하기 이 정도를 해서 몇 등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연계도 마찬가지. 자연계는 또 의치안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빠져나가니까 조금 더 여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11월 달 가지고 11월, 9월, 6월 달 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금 기억 안 나면 원점수로 생각하셔도 돼요. 수능 때만 표준 점수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때는 100분위하고 원점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기 11월 달 거 원점수, 9월 달 거 원점수 합, 6월 달 거 원점수 합으로 전국 몇 등 했는지 좀 보세요. 이거 문과예요, 문과. 자, 대충 내가 전국에 몇 등이구나. 그렇게 알아두시고 앞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 대충 어느 정도 상황은 가겠구나 라고 알아두실 수 있겠지. 근데 친절하게 제가 요 색깔별로 여기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좀 대학들을 나눠놨어요. 이해되셨나요? 최상위권 대학은 문과 0.5%, 이 정도면 간다. 서연고 하위학과까지 마지노선은 한 1.2%다. 연고대 마지노선은 한 3%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퍼센트별로 저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진짜 친절하게.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는 방법 제가 이따 알려드릴 거거든요. 원점수가요, 한 문제당 한 2.6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한 문제당.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전국의 주요 국공립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한 198점 정도인데 여기서 어떻게든 서울 수도권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 25점 정도잖아요. 원점수로 25점? 그럼 한 9문제 정도란 말이야? 야, 9문제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한 20점이잖아요. 한 8문제 정도 차이구나. 아, 근데 내가 문제 풀다 보니까 한두 문제는 더 맞을 수 있었는데 저번 11월 달 모의고사 실수해서 틀린 게 5개인데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도 좀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풀고 하나라도 더 마시려고 애쓰시고, 자연계도 마찬가지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뭐 저번 시험은 내 실력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많고 나 인정 못해. 언제 인정하려고? 도대체 언제쯤 돼야 너희가 인정하겠니? 너희의 실력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받아들이셔야 성장하기 시작해요. 받아들이셔야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11월 달 모의고사가 우리 제일 못 본 모의고사다. 아시겠죠? 우리 3월 달은 잘 볼 거야. 하나라도 더 맞을 거야. 알겠지? 오케이. 하나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거기에 대충의 상위 누적이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대충 등급으로 요 정도 성적대 아이들이 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노선 대학 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요번 11월 달 걸로 내가 대충 요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이 정도 대학이 여러분들 수시로 쓸 수 있는 대학이니까 나의 마지노선 대학은 어디야? 여기까지만. 네, 나 여기까지만 갈 거야. 선생님도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셨어. 오케이. 그러면 이 대학 밑으로 는 안 가. 널리 얘기하세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지켜보는 그 시선이 따가우니까 놀지 못하는 거야. 유튜브 못 보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얼굴 체크 안 하는 거지. 좋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라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서 공부하셔야 독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고, 이 등급 배치표는 아주 저질 배치표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확인하시는 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만 집어넣어서 11월 달 거.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상하니까 이 정도로 간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 근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주제를 알아야 분수를 좀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 자기의 좀 정확한 상황을 좀 알고 공부하자고. 왜냐하면 남학생들이 지네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옆모습을 보면 이런 분위기고 누워있으면 이런 분위기로 자기가 보이는 줄 알아. 아니잖아. 걔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네, 자기 주제를 몰라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웃으면 되게 훈남 스타일인 줄 알고 왁스 발음도 겁나 멋진 줄 알아. 남자애들이. 그치? 이렇게 생겼잖아, 걔네. 그죠? 지네 주제를 모르는 거지. 근데 여학생들아, 너희도 웃을 거 없어요. 너희가 머리 길고 바람 불면 이 느낌인 줄 알지? 너희도 이 느낌이에요. 알았지? 우리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고 상황을 알고, 농담이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11월 달 거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 내신 점수, 수능 점수로 가는 대학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요걸 보고서 마지노선 대학은 마지노선 대학은요. 지금 정시로 갈 수 있는 뭐야? 너 누가 눌렀어? 네. 마지노선 대학은 내가 지금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그거를 마지노선 대학으로 잡고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 목표를 해서 얼마나 성적이 올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점수 1점당 원점수 1점에 몇 점 정도 한 문제당 몇 점이라고요? 2.6점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래서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몇 과목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번 방학 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어떤 거라고요? 네? 공통과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통과목을 일단 확실히 해둬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왜냐하면 수시 지원은요. 정시를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가는 게 아니라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한두 장 쓰고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시로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알고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시 지원 가능군을 이거는 수능 후에 면접이나 논술이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진짜 정시로 그 정도 점수가 나왔으면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안 가야 되니까 납치당하면 안 되잖아. 그치?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우리 목표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주제 파악에 대한 얘기를 막 했고요. 주제 파악이라고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정시에서는 한 요 정도 라인에 갈 수 있다는 상황이 되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요 정도로. 근데 우리 아직 333일 남았잖아? 이 정도를 쓰는 거, 이 정도를 우리의 마지노선 대학으로 보자고요. 여긴 생각도 하지 말자고. 아시겠죠? 붙어 이러면 알았지 얘들아? 가야 돼 그럼. 자 그래서 우리 방학 때 해야 될 것들 기출 N회독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모의고사 풀기 전에 이런 거 했나 모르겠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얘들아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요. 전 과목 다 풀어야 되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봐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OMR 시간 10분을 빼서요. 80분이 아니라 70분, 100분이 아니라 90분, 70분이 아니라 60분 안에 풀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너희 기출 문제 풀다가 기출 한 두 번 정도 풀이해 보고 나서 한 세 번째서부터 이렇게 시간 빼서 그래야지 실제 수능 때 가서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 하셔야 되고요. 전 과목 다 풀어야 돼. 어떤 애들이 야 작년에 나 3월 달 거 국어는 풀었어. 그럼 문제집 푼 거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점, 탐구 50점에서 총 300점이 나와야 돼요. 300점 만점에 몇 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은 팁 알려드릴게요. 오전은 무조건 국어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지금서부터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수능 때까지 오전에는 무조건 국어 공부, 국어 한 문제라도 풀고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몽롱한 상황에서 지문을 읽고 푸는 연습들을 해 두셔야지 수능 때 첫 교시가 국어거든. 알지? 자, 그리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희 집 아들도 지금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여러분의 동갑이거든. 여러분들은 제 아들의 적이에요. 농담이잖아. 물 저기야 같이 잘 돼야죠. 네. 자, 그래서 시험지 이렇게 안 풀고 저희 집은 이렇게 크게 풀어요. 큰 사이즈로 확대해서. 왜냐면 여러분들 요런 데다 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요런 데다 풀거든. 요런 데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탐구는 더 좁잖아.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되고 나중에는 OMR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OMR도 옮겨 적는데 왜냐면 시험 시간에 이런 애들이 있거든. 이거 그리고 앉아 낄낄대고 좋대 토끼 그리고 좋다 그러고 어떤 놈은 막 피카츄 그리고 막 좋다고 낄낄거리고 웃고 막 바보들. 자, OMR도 정확하게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지 다 풀고 나면 이거 꼭 만드세요. 이걸 뭐라 하냐면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그래. 오답 분석 시험지. 오답 노트랑 똑같은 효과. 이걸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반복해서 보면서 문제를 낯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투리 시간에 뭐 공부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개념들이 있으면 여기다 개념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런 개념 정리도 여기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출 N회독과 개념 정리가 수능 공부를 위한 내 숙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출 N회독하면 개념 정리까지 다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이게 너희들 정시를 위한 숙제예요.
정시는 학원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인강 많이 듣고 그래서 수능 성적 올리는 게 정시 공부라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먼저 많이 풀어야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제가 몇 개년 풀려고 그랬죠? 최소 3개년. 저희 아들은 5개년 이상 풀릴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뭐 욕심 같아서는 10개년 풀릴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 풀어서 문제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점수 안 나와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낯선 문제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푸세요. 야, 그러다 보면 성적 오르겠지. 당연히 안 오를 수가 있니? 절대 올라요. 알겠지? 그래서 총 몇 점 만점? 300점 만점. 300점 만점에 제가 원점수 배치표도 만들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아, 대충 어느 정도구나.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영어 평균 등급. 그래서 3등급 넘어서면 여기 서울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쉽지 않겠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220점 정도까지도 정리를 좀 했고요. 여러분들의 슬럼프를 대비해서 제가 180점도 정리해 왔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푸세요. 진짜 아니 몇 개 틀리면 뭔 상관 있어. 여러분들 눈에만 익숙하게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하다 보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 아직은 우리 기회가 많습니다. 330일이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실제로 재학생들이 6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수능 때까지 문과 극최상위권 친구들의 73%가 성적이 떨어지고요. 최상위권의 52%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상위권의 52%의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대요. 재학생들. 왜 그럴까요? 아니, 저기 이과 애들은 더 하라 그래요. 이과 애들은 막 77%, 막 60%, 56%까지 성적이 떨어진대. 왜 이렇게 성적들이 많이 떨어지냐고.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재수생 때문에 재수생들 들어와서 그래요. 야, 그러면 재수생들 들어오지 않는 7월달, 뭐 10월달 이럴 때는 자기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재수생들은 6월하고 9월에만 들어와요. 아니 그럼 나머지는 너희 성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떨어지거든요. 이건 재수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건 범위와 난이도예요. 범위와 난이도가 증가하거든요. 자, 범위와 난이도가 증가하는데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정체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야.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끝나서 조금 좀 릴렉스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루에 5분씩이라도 여러분들 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 무조건 공부 시간 늘리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12시간을 목표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의 스타트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시작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종합 3분의 1, 그 다음에 교과 3분의 1, 정시 3분의 1 이렇게 가고 이 기타는 논술이에요. 전국에 논술 퍼센티지는 요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전국에서 논술 보는 대학이 어디 있는데? 서울만 있잖아. 아, 부산하고 대구도 있지. 아무튼 전국으로 보니까 요거밖에 안 되지. 논술도 할 만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형 결정하실 때가 됐어요. 요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1번 유형이겠지. 학종 중심이겠지. 하지만 정시 기본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정시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참고로 저희 큰아들은 학종 2개, 논술 4개, 정시 이렇게 준비했어요. 내신도 딱,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3초였거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갔어요. 대학. 재수 안 하고. 얼마나 좋겠니, 그쵸? 이제 내년 되면 2학년 올라가네. 둘째가 이제 고3 되고. 네, 너희랑 똑같아요. 2004년생. 뭐 어쩌라고.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내신이 좀 좋은 친구들은 2번 유형으로 결정해서 가겠지? 이 친구들도 정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최저 맞추세요. 최저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아. 그래서 제가 내년 개학하고 여러분들이 좀 또 영신여고에 기회가 되면 학생부에 대한 것들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일단 수능 공부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 그리고 전형 이제 결정하고 가시라고요. 1번 아니면 2번 딱 2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논술은요. 논술은 지금서부터 하시면 딱 좋아요. 지금서부터가 딱 좋아. 근데 논술은요. 철칙이 있어요. 아이고 어디 가니?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요.
수능 최저 꼭 맞춰요. 그러면 최저 없는 데 쓰면 안 돼. 논술 답안 채점 겁나 꼼꼼하게 해요. 웬만하면 붙기 쉽지 않습니다. 연대, 한양대.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시험 기간에도 기출 문제 풀이하는 거 1시간 정도씩 꼭 기출 보시면서 꾸준히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논술은 관성력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뭐 꼭 학원 다닐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인강이 필요하시면 인강으로 들어도 돼요. 그래서 꾸준히만 하시고 글 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 글 쓰는 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바로 못 써버려요. 그래갖고 한 3-4줄 쓰고 3개에서 한 4줄 정도 요 정도밖에 못 쓰고 멈추거든. 이거 안 돼. 이렇게 쓰면 최소 10줄 이상은 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알아두셔서 지금서부터 시작하면 딱 돼요. 그래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 자, 내년에 우리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 선발하는 비율들 정리해 왔거든요. 여기서 교과가 지금 8.2%에서 올해 12%로 늘어났고 너희는 11% 거의 비슷하죠. 교과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학교장 추천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우리 학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올해 고3 언니들 보셨죠? 반에서 한 10등에서 한 15등 정도 해도 추천 받는 거 보셨죠?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 열심히. 그리고 수도권까지 하면은 반에서 한 20등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추천.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되 제가 꼭 말씀드리잖아요. 수능 최저 활용하시라고요. 대충 수시에 대한 수시에 대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를 활용하면요 훨씬 더 여유가 있어져요. 내신에. 알겠지? 우리가 지금 당장 내신을 어마무시하게 올릴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재작년에 요만큼 2020 학년도에 2021 학년도에 요만큼 올해 2022 학년도에 3%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활용하시라고요. 무조건 활용하시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수능 최저 활용하기에 제일 좋은 건 영어 공부. 제가 시작하면서 정시 얘기를 시작한 건 수시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영어가 수능 최저 맞추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영어 1등급 받으려면 몇 점 받아야 되니? 그럼 90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89점 나오는 거야. 1등급 받으려면 94점이 목표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2등급 받으려면 몇 점 목표예요? 85점이 목표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야 90점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 80점이 나오는 거잖아.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개선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왜 전사고가 나왔냐? 여러분들은 일반고인데 제가 잘못 갖고 왔나 봐. 근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장 추천 활용하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 활용하셔야 되고요. 학교 프로그램 열심히 따라가서 움직이셔야 돼요. 똑같네.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랑 똑같네. 뭐니 전사고는. 요게 너희들의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학생부 개선사항들 보시면 이런 분위기고 너희들은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문제지 너희들은 큰 변화는 없는데 제가 일단 개략적으로 교수님들이 그 선발하는 교수님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빨간색으로 정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관심 있게 좀 보시되 일단 성적 향상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적 향상은 내신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점수의 향상이 참 의미가 커요. 내년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많으니까 등급이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점수가 향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교수님들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토론 발표예요. 토론 발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대. 그리고 전국에 있는 2학년들이 책 더럽게 안 읽는 데더라. 책 좀 무조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알겠지? 이번 방학 때 독서 좀 늘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 빨간색들은 여러분들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책은 선생님들이 세특에도 적어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독서를 하고서 그걸 기반으로 토론 발표 보고서를 하면 깊이 있는 활동으로 학업 역량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학생기록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약하고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딱 한 교시만큼, 네. 너무 또 온라인으로 길게 하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거든. 네, 딱 한 교시만큼 하는 거예요. 자, 비교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너희들이 이런 상경계열을 가려면 학생기록부에 이런 것들을 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하시면요 너희들 의심받아요. 특히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적합성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은요 학업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희들 학생기록부를 좀 보시고 2학년 말까지 보셔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으면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아라. 너희한테 요런 것들이 학생기록부에 좀 보이면,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으면 딱딱 떨어질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 하란 얘기 아닙니다. 너희 학생기록부를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적어주고 계실 거예요. 2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 될 건데 어떤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로를 좀 명확하게 보였으면 3학년 때 우리 활용점정 해야 되거든.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보시고 하시되 3학년 때 비교과를 조금 더 추가할 필요는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추가를 하는데 진정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을 조금 해두시는 게 더 의미 있지 뭐 의미 없는 거 많이 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1만 시간의 정량 법칙이라는 거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바로 전문가가 된다는 법칙 아시죠? 네. 여러분들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돼요. 야, 근데 어떡하냐? 지금 내가 내가 얘기하고도 지금 너희 큰일 났다. 어떡하냐? 333일 남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12시간 공부하면 앞으로 너희 오늘 수업부터 12시간 해도 3,996시간밖에 없네요. 4,000시간도 안 되네. 얘들아, 우리 영신여고 2학년들 너희들은 중하위권 대학 못 가겠다 얘. 알겠지? 4시간이 부족하다. 네? 오늘이 12월 19일이거든요. 오늘서부터 공부를 해도 4,000시간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은 중하위권 대학 못 가 얘들아. 택도 없어. 너희 인서울 하긴 틀린 것 같아.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대학들은 원감생식 꿈도 꾸지 마세요. 알겠지?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던 거군요. 오늘부로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러라고 이거 보여주는 거니? 네? 너희들 포기하라고요? 3,996시간 남았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포기하고 빨리 다른 일 찾아봐 그 뜻이니? 여러분 330일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걸 감사하세요. 아시겠나요? 메우면 되잖아. 수능 최저를 메우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하는 거 알려드렸잖아. 해보시라고요. 내가 맞아.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학생부로 조금 메우고 여러분들 논술로도 메울 수 있고 면접으로도 메울 수 있고 자기소개서로도 메울 수 있고 내가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시겠나요? 메우세요. 우리한테는 333일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갖고 메우고 채우면 우린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남은 시간 정말 이렇게 공부하다가 쓰러져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해보세요. 공부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죽은 애는 없어요 얘들아. 못 봤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 숙제 내준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학생부 관리하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수능 공부하시는 거, 하루에 12시간 공부하시는 거, 비교과를 여러분들 학생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진로를 결정하시는 거, 그리고 학생기록부에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들 포인트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이번 겨울방학 때 공통국어, 공통수학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